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최대 커피 브랜드 기업 스타벅스가 선사하는 흥미로운 사업 교훈에 대한 간단한 리뷰의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스타벅스 라떼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가 가르쳐준 사업 교훈은 바로 직원의 의견을 경청할 것. 자, 그 흥미로운 스토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2023년 3월 30일 52살 생일을 맞이하게 될 글로벌 최대 커피 브랜드 기업 스타벅스. 저 역시 외국 유학 시절 파트타임으로 주말에는 스타벅스 바리스타로 일한 경험, 그리고 당시 벌었던 알바비로 투자했던 스타벅스 주식의 도움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고마운 기업이기에 스타벅스는 유난히 친근한 기업 브랜드로 다가옵니다. 이번 컨텐츠는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는데요. 제1장 스타벅스 라떼 탄생 스토리, 제2장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탄생 스토리, 그리고 마지막 제3장은 스타벅스 라떼와 프라푸치노 탄생 스토리가 전하는 훌륭한 사업 교훈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 스타벅스 카페라떼 탄생 스토리입니다. 지난 1982년 당시 29세의 하워드 슐츠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스타벅스라는 조그만 커피숍에 취직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3명의 젊은 사업가들이 지난 1971년 설립한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의 취직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로스팅된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피 레스토랑 사업 모델, 즉 다양한 음식과 커피 드링크를 판매하는 사업 모델과는 다소 거리가 먼 기업 상황이었습니다. 하워드 슐츠 합류 이전 원조 스타벅스를 오늘날 글로벌 최대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로 성장시켜낸 사업 발판을 제공한 계기는 지난 1983년 하워드 슐츠 운명의 이탈리아 출장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맛본 고퀄리티 고메 커피, 매력에 흠뻑 매료된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 출장 복귀 직후 원조 스타벅스 오너들에게 스타벅스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이태리식 고퀄리티 고메 커피를 판매하자는 사업 제안을 표명했으나 당시 오로지 커피 원두 유통 판매 사업 모델에만 익숙했던 원조 스타벅스 오너들은 하워드 슐츠의 신규 사업 아이디어에 매우 냉랭했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하워드 슐츠의 지속된 설득으로 지난 1984년 파일럿 프로그램 차원에서 런칭된 스타벅스 카페 라떼는 그야말로 사업 초반부터 대박 행진을 기록했는데요. 하워드 슐츠 자서전에서 그가 언급한 스타벅스 카페 라떼 드링크 판매 신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스타벅스 카페 라떼 메뉴 공식 런칭 첫날, 아침 7시 매장 오픈과 함께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고객들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반 커피를 주문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메뉴판 한켠에 명시된 카페 라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명, 2명 카페 라떼 드링크를 주문한 이들 고객들에게서 관찰된 똑같은 반응. 프레시한 에스프레소 커피숍과 부드러운 스팀 우유가 적절히 융합된 카페 라떼를 마시는 이들의 동공 확장. 뭔가 새로운 드링크를 접한 기쁨을 대변하는 듯 이러한 소비자 반응은 이후 입소문으로 일파만파되었습니다. 라떼 메뉴 첫날 스타벅스 매장 방문 고객 수는 400명을 돌파. 이는 과거 스타벅스가 가장 바쁜 날로 기록되던 당시 250명 기록을 가볍게 능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스타벅스 라떼 메뉴 공식 런칭 2달 만에 스타벅스 매장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800명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바로 그 순간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가 단순한 커피 원두 로스팅 유통 기업이 아닌 글로벌 최대 커피 레스토랑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성공에도 불구하고 당시 원조 스타벅스 오너들은 하워드 슐츠의 커피 레스토랑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반감을 일관, 결국 사업 초반 고수해온 커피 원두 로스팅 유통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할 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들의 반대 의견으로는 기존의 고퀄리티 커피 원두 유통 사업 모델이 새롭게 런칭할 레스토랑 사업 모델로 그 진정성을 잃게 될 것이며
또한 레스토랑 사업 착수를 위해 소요될 고급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구입에 따른 단기간의 수익성 지표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원조 스타벅스 오너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를 느낀 하워드 슐츠는 지난 1985년 자진해서 스타벅스 퇴사를 결심, 이후 지난 1986년 일 지오날레라는 시애틀 로컬 커피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됩니다. 다음 이미지는 일 지오날레 메뉴로서 저기 한 켠에 카페라테를 포함한 다양한 공획 커피 메뉴들이 보이시죠? 카페라테 한 잔에 1불 50센트, 약 1,500원이었다니 이는 현재 한 잔에 5,000원 이상 하는 가격과는 현저히 낮은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커피 레스토랑 2년차에 접어든 하워드 슐츠는 외부 투자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결국 원조 스타벅스 브랜드 저작권을 포함한 원조 스타벅스를 38억 원에 인수했으며 이때부터 우리가 현재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 기업 신화가 시작된 것으로 종합 분석됩니다. 만일 당시 원조 스타벅스 오너들이 하워드 슐츠의 사업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존중했다면 어떤 사업 결과를 이끌어냈을까요? 이번 스타벅스 라떼 사례가 일깨워준 사업 교훈은 바로 직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탄생 스토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갓 추출해낸 커피 에스프레소 샷과 적절히 배합된 시럽과 얼음을 갈아서 서빙하는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저 역시 예전 스타벅스 바리스타로 근무할 당시 수많은 프라푸치노 드링크를 서빙하고 마셔봤으며 일부 고객들이 주문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나 기가 막히게 맛있는 맞춤형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레시피에 감탄했던 기억들도 떠오릅니다. 현재 스타벅스 기업 총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는 효자 효녀격 프라푸치노 메뉴의 탄생 시기는 지난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93년 당시 미국과 캐나다 내 약 300여 개 매장을 운영해온 스타벅스의 약점은 바로 아이스 드링크 메뉴였습니다. 물론 아이스 라떼, 아이스 모카 등 커피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섞은 드링크에 얼음 조각을 동동 띄운 단순한 아이스 드링크 메뉴를 서빙했으나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얼음을 갈아서 적절히 융합시킨 부드럽게 넘어가는 프라푸치노의 존재는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폭염 날씨가 지속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내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얼음을 갈아 만든 커피 드링크를 요구하는 소비자 수요 급증을 경험하게 되었으나 당시 진정한 커피 드링크 메뉴만을 서빙하겠다는 기업 모토로 똘똘 뭉친 스타벅스 기업 문화에서 이러한 아이스 슬러시 커피 드링크 메뉴 추가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그 발을 디딜 틈이 없던 기업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스 슬러시 커피 드링크에 대한 스타벅스 설립자 하워드 슐츠의 초기 반응 역시 매우 회의적이었는데요. 당시 하워드 슐츠 역시 아이스 슬러시 커피 드링크는 고퀄리티 커피 브랜드를 표명하는 스타벅스 기업 모토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아이스 슬러시 드링크 메뉴는 스타벅스 브랜드를 삼류 패스트푸드 브랜드로 전락시킬지 모릅니다. 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하워드 슐츠를 포함한 윗분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스타벅스 스토어 매니저는 얼음을 갈 수 있는 슬러시 기계를 구입해서 프라푸치노 메뉴를 개발, 이후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맛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 피드백, 그리고 이러한 스타벅스 소비자 반응을 취합한 통계 자료를 들고 스타벅스 윗분들을 재방문하게 되는 스타벅스 아이스 슬러시 커피 드링크 프로젝트 팀. 여전히 얼음을 갈아 만든 커피 드링크 메뉴에 다소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하워드 슐츠였으나 그의 과거 경험을 회상해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스타벅스 카페라떼 탄생 스토리에서부터 저지방 라떼 메뉴 개발 과정 역시 당초 저지방 우유를 섞은 카페라떼 런칭에 매우 회의적 시각을 보였던 하워드 슐츠였으나 이후 스타벅스 소비자들의 열렬한 지지로 저지방 카페라떼 개발 런칭을 허가하게 했던 하워드 슐츠. 그의 이와 같은 경험에 입각 모든 결정은 스타벅스 고객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스타벅스 설립자 하워드 슐츠의 찬성으로 지난 1994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입점한 12개 스타벅스 매장 내 프라푸치노 메뉴를 시범 런칭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1994년 10월 시범 런칭 첫 주 스타벅스가 자체 예측한 프라푸치노 예상 매출량은 약 10만 개 드링크 판매였습니다. 그리고 프라푸치노 시범 런칭 첫 주 실제 판매량은 일주일 동안 20만 개 드링크 판매, 프라푸치노 시범 런칭 둘째 주 실제 판매량은 일주일 동안 40만 개 드링크 판매, 그리고 프라푸치노 시범 런칭 3주차 실제 판매량은 일주일 동안 무려 80만 개 드링크 판매였습니다. 1994년 말 경험해본 프라푸치노 사업 대박을 토대로 결국 1995년 4월 스타벅스 전 매장 내 프라푸치노 메뉴 런칭을 결정한 스타벅스는 이후 5개월이라는 초단기간 내 매장 내 고퀄리티 슬러시 기기 장착 및 바리스타 교육에 이르는 화려한 사업 메이크오버를 완료하게 됩니다. 지난 1995년 여름 550여 개의 스타벅스 매장 내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신화가 시작되었으며 프라푸치노 메뉴 공식 런칭 2년차에 접어든 지난 1997년 당시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연간 매출액은 무려 550억 원으로 집계 분석됩니다. 다음은 지난 1997년 스타벅스 설립자 하워드 실츠의 언급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일 미국 캘리포니아 스타벅스 바리스타 파트너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경청하지 않았다면 연매출 550억 원의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매출 신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저 역시 사업 아이디어를 접했던 초반 매우 회의적 자세를 고수했으며 제가 틀렸다는 점에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지난 1996년 유명 경제지 비즈니스 위크는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를 올해의 베스트 상품 브랜드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스타벅스 브랜드 본질을 퇴색시켰을까요? 일부 순수 커피 마니아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으나 스타벅스 고객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음을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매출 신화가 잘 대변해주는 상황입니다. 프라푸치노 덕분에 스타벅스 고객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 시원한 커피 드링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커피를 마시지 않는 스타벅스 고객들에게 또 다른 메뉴 옵션 선택권을 제공해준 좋은 사례입니다. 프라푸치노 사업 아이디어에 매우 회의적이었던 저조차도 이제는 프라푸치노 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라푸치노 성공 사례가 시사하는 가장 놀라운 점, 그것은 바로 프라푸치노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재무 분석도 10,00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시장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한 외부 컨설팅 서비스에도 전혀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프라푸치노 성공 신화의 주역, 그것은 바로 고객의 니즈에 귀 기울였던 스타벅스 직원 파트너들 그리고 스타벅스 직원의 의견을 경청했던 스타벅스 기업 문화였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사례가 일깨워준 사업 교훈 역시 바로 Listen your employee, 직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22년 8월 하워드 실츠와 한 투자 미디어와의 종합 인터뷰 자료를 기사화한 것으로 빨간 줄 표시 부분에서와 같이 현재 미국 스타벅스 매장 내 판매되는 전체 음료량의 약 75%는 프라푸치노를 포함한 차가운 음료들로 그 비중을 대변한다고 집계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살펴보고 있는 스타벅스 라떼와 프라푸치노가 가르쳐준 사업 교훈은 지난 1997년 하워드 슐츠의 명언과도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은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를 빠지게 만듭니다. 사업 초반 자신의 확고한 사업 비전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나머지 직원들이 공유하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경청에 실패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사업 초반 비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무시해버리는 위험한 태도로 일관하게 됩니다. 만일 하워드 슐츠가 과거 그가 직접 경험했던 스타벅스 라떼 사례처럼 당시 스타벅스 직원이 제안한 프라푸치노 메뉴 프로젝트를 무시했다면 현재의 스타벅스 기업 신화가 가능했을까요? 결국 고객의 니즈에 귀 기울였던 경영자세, 그리고 스타벅스 직원의 의견에 오픈마인드로 임한 경영자세가 오늘날의 스타벅스 신화를 일으켜낸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커피 레스토랑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던 하워드 슐츠의 제안을 무시, 사업 초반 계획을 고집했던 원조 스타벅스 오너들과는 달리 스타벅스 기업 모토에서는 다소 어긋나겠으나 직원의 비즈니스 제안을 신뢰하고 고객들의 선호도를 체크하면서 사업 진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가늠했던 하워드 슐츠의 오픈마인드식 경영자세. 이번 스타벅스 라떼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사례가 일깨워준 사업 교훈은 바로 직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